중국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과 유학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의 개봉을 취소했습니다. 문학의 한일령이 현실화한 겁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중국 내 일본 제품 판매가 크게 줄 수 있다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불매운동을 벌일 일본 제품 목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내정 간섭이며 주제 넘었다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정면 공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연일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군사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어제부터 동중국해 북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장쑤성 연안 한중 경제적 배타 수역이 겹친 인근 해역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 주한, 주일 미군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일본을 향한 군사적 경고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영해를 순찰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오늘 중국 측 담당자와 만납니다. 일본 측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양국의 인적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진 갈등을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강대강 대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총리 의견일 뿐 기존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관영 매체를 동원한 날선 비난과 함께 일본 방문 자제를 촉구하는 실력 행사에도 나섰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어제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9%로 지난달 첫 여론조사 때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9%에서 17%로 줄었습니다. 중국도 대일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마오 대변인은 어제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관련 항의를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본의 악랄한 언행은 주변국의 경계심, 불만, 항의를 불러일으켰다며 한국 정부를 편드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 강경 발언이 지지율을 올린다는 걸 확인한 다카이치 총리와 2027년 4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이 내부 결집을 위해 이번 사안에서 당분간 한치의 양보 없이 더 팽팽하게 대립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동중국해 북부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장쑤성 연안, 한중 경제적 배타 수역이 겹친 인근 해역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 주한, 주일 미군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주로 일본을 향한 군사적 경고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앞서 어제 중국 해경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영해를 순찰한 사실을 알렸고 지난 11일엔 일본 가고시마현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중국 해군 구축함 3척이 일본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치안 악화를 이유로 들어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과 유학 자제령도 내렸습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실상의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관영 매체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내정 간섭이며 주제에 넘었다면서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정면 공격에 직면할 거라고 연일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둥성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선 항일 전쟁을 배경으로 일본군을 괴멸시키는 내용의 사자춤 공연이 동메달을 차지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는 등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내일 중국 외교부 부장을 만납니다. 일본 측은 서로 의견이 달라도 양국의 인적 교류에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입장을 전달할 걸로 알려졌는데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당장 사태 수습이 가능할진 미지수입니다.
중국과 일본 동시 연결해서 이 문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권란특파원,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의 레드라인이자 마지노선을 넘은 도발이었던 겁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네, 타이완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로 간주한다. 즉 중국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면 일본도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에서는 타이완 문제가 핵심 이익 중에 핵심 이익입니다. 미국조차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는 영역인데요. 그런데 일본 총리 취임 초기 이런 발언을 하자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전략상 큰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경계심도 깔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던 점에서 시 주석의 체면이 깎였다. 이런 판단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도쿄 문준무 특파원,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이미 의회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적으로는 발언을 철회할 경우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보수층이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외교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 발 물러서면 중국 측이 더 강한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로선 발언을 철회할 수도, 그렇다고 갈등을 고조시킬 수도 없는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 특파원, 중국은 사실상 이미 전방위적 공세에 나선 듯한데 더 꺼낼 압박 카드가 있나요? 네, 중국은 이미 반격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이 계속된다면 일본과 교류를 전방위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 제한,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여기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앞서 지난 2012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때처럼 대규모 불매운동, 또 반일 시위 등으로도 번질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었고요. 월간 기준으로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중국 어선 납포 사건 때처럼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일본을 압박할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그럼 문 특파원, 앞으로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학과 여행을 자제하라는 중국 측 조치에도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합니다. 일본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쓴 돈은 3분기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또 앞서 언급된 것처럼 히토류 수출 금지 등 중국으로서는 다양한 다른 압박 수단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 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선 이번 주말에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데요.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은 없다지만 만약 만남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준무 특파원, 권란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는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에 해당한다고 한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거듭 문제 삼은 겁니다. 만약 일본이 타이완 해협 정세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반격할 것이라며
군사 대응도 경고했습니다. 거친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立即停止干涉中国内政、挑衅越线的错误言行，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중국 관영 매체들도 가세했습니다. 중국 CCTV는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멍청하다는 의미로 당나귀에게 머리를 걷어차였느냐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정치적 기회주의자로 묘사하며 헛소리를 하면 대가를 치를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극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쉐젠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정식 항의하는 것은 물론 추방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日中関係の大きな方向性に影響が出ないように中国側に対して引き続き適切な対応を中国側が取るようにですね、強く求めているところ。 타이완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상대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실질 조치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의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総理として初めて行われたということがこれだけ大きく取り上げられている。撤回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された方が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が。 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 발단이 된 건 사흘 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 자위대법상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면 총리가 자위대 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발언은 타이완 사태에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그러자 쉐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소셜미디어에 타이완의 유사 사태를 일본과 동일시하는 건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목을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발끈했습니다. 中国の在外交官の張の言論として極めて不適切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強く抗議するとともに関連の投稿の速やかな削除を求めました。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타이완 문제에서 동맹국이 적극 개입하길 원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드를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군사적 긴장으로 치달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임준모입니다.